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6월 16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중동발 리스크도 있었고 또 주말 사이에 어떻게 봉합되는 이슈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코스피는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무려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근에 시장이 강하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상승이 나왔습니다. 777포인트, 7이 3개나 있네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5.3% 급등과 함께 역사상 신고가 근처까지 거의 근접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 24만 8,500원인가? 그게 최고점일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삼성전자, 이 종목은 1.5%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를 6만원을 돌파했죠. 또 조선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금융주, 오늘은 다양한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코스피가 1.8% 급등이 나왔지만 외국인은 3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거의 기관이 주도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1300억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4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거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자, 오늘 10% 급등과 함께 또 6만원을 돌파했단 말이죠. 하지만 수급만 보면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14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60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만큼의 매수세는 개인이 주도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방산 대장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의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하나시스템,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두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 SDS, LG CNS, 현대건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3%로 마무리되었고, S&P 500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다우지수는 1.8%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또 반도체는 무려 마이너스 2.6% 급락이 났었죠. 하지만 국내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체크를 해봤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 시장이 종료되고 나서 그때 나스닥 선물지수하고 또 오늘 시초가의 나스닥 선물지수,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종가보다는 높게 시작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은 전쟁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그게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주말에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 아침 7시입니다. 그때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을 잘 살펴보신다면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 재료가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프리마켓 시장에서 보니까 국제유가 상승 관련주 있었잖아요. 그 종목들은 갭상승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선물지수는 큰 폭의 급락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서 주식시장이 9시에 개장을 하면 오히려 유가 상승 관련주는 하락할 수가 있고, 반대로 시장 흐름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오전장 극초반이 지나고 나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의 종목을 오전장에 조금은 매수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시장은 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충분히 올라가는 힘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은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또 내일은 파란불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재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솔직히 중동발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내용들, 지금은 그 부분이 조금 더 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스피가 워낙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고, 그 위치에서 이런 재료가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추가 상승을 조금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료로 인해 주가가 조금은 급락하게 된다면 그동안 시장의 중심을 잡았던 많은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 위주로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오히려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주들 있죠. 대표적으로 석유가스 관련주들. 솔직히 그런 업종들을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업종들을 매수해서 많은 수익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비추어 보면 어찌 보면 이런 업종은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리스크는 커지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뭐 휴전 이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협상 이슈가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마이너스 2, 3%가 아니라 시작부터 마이너스 10%씩 맞으면서 그렇게 출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정세와 관련된 업종들 또는 정치 테마 관련주들,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FDA 승인을 앞둔 시점, 뭐 예를 들어 오늘이 6월 16일이니까 17일에 FDA 심사가 있다. 그러면 오늘 위치에서는 주가의 흐름은 뭐 아니면 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재료를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맞아 떨어지면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이런 재료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큰 그림에서 재료 자체가 튼튼한 업종에 대해서 그런 업종들을 선별하고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자, 전력기기 관련주들, 이 업종들은 과거부터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반도체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다 보면 데이터 센터도 확대할 수밖에 없고 전력기기 테마 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제유가 상승 관련주, 그리고 변압기의 수출 데이터 증가, 재료 자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해석해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이런 업종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잡아나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관련 업종으로 본다면 최근에 정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조방원이라고 있죠. 조선, 방산, 원전 다 재료를 해석함에 있어 같은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특히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HBM 관련주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어제 조정이 있었고 그 조정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금요일날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오늘 반등장에서 그 하락폭을 만회하는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로 시장 대비 어떤 업종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업종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는 업종들을 볼게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또 하나시스템, 방산이죠. 그리고 하이닉스, HBM 관련주입니다. 또 LG CNS, 이 종목은 3일 전부터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전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크게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하고 한정기술, 원전 관련주죠. 또 하나에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 방산 관련주고, 자,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있지만 업종 자체가 중첩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원전주하고 방산 관련주,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돋보이는 것 같고요. 결국은 시장 대비 강한 업종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들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그걸 생각해 보시고, 또 만약에 어제처럼 조정이 나온다면 적절하게 눌렸을 때 어떤 업종들을 매수할 수 있는지 오늘의 상승 업종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주가가 많이 급락했으니까 이상한 업종들 매수하지 마시고요. 원전, 방산, 또 HBM 관련주, 조선 이런 업종들은 완전히 차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면 또 내일 당장 시장에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타점들을 잘 잡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과매수 구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지만 과매수를 계속 이겨내면서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지난 2021년이에요. 그때도 한번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이 당시도 보면 시장은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죠. 하지만 그 과매수 구간을 계속 이겨내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난 2021년 당시 그때와 유사한 시장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든지 시장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먼저 이런 전제도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년도처럼 과열을 이겨내면 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해서 매수할 수 있는 업종들, 단연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시장 대비 강한 업종들이 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업종들을 잘 공략해 보시면서 이제 6월도 중순이 되었으니까 남은 6월 시장도 잘 대응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이 너무 밝아서 그레이 색상으로 바꿨는데 눈이 살짝 아파서 조금은 색상을 바꾼 것이니까 이 점은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무더운 날씨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